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리 봐도 공감하기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을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불복이 아니고서야 뭐겠어요. 앞으로 시행령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정말 답답해요. 헌재 결정문 안 읽어보셨나 봐요. 헌재 결정문에 왜 우리가 각하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적 사항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쭉 판단합니다. 영장 청구권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자,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묶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하죠. 이 법안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유효하다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승 의원님. 네. 어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는데 저희 시간에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막 직후라 저희가 여러 반응들은 좀 살펴보지 못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게 한동훈 장관의 반응이에요.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을 잠깐 보긴 했지만 한마디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또 여러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모르겠어요. 가장 한동훈 장관의 입장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죠. 분명히 헌재의 결론은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야기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게 첫 번째고, 검사의 수사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편익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평생 한 30년 가까이 살아왔지만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5대 4의 판결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 원사이드하게 8대 1, 9대 0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4명의 재판관들은 시종일관 한동훈 장관의 입장을 다 옹호합니다. 그리고 또 4명은 시종일관 한동훈 장관이나 국민의힘의 의견을 다 부정합니다. 딱 한 사람, 그 사람만이, 제가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미 나와 있으니까 나와 그 있죠. 재판관 한 명이 중간에 가르마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타면서 이 결론이 달라졌는 거거든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그 소수자의 의견, 4명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다수결이잖아요. 5명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과연 앞으로 국민이 이 수사권 분쟁에 있어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해야 될 때지, 정치적 여의도 문법기를 돌려서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야 된다. 한동훈 장관이 잘못했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음주는 했는데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 이런 의도로 한쪽 프레임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 어쨌든 이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면 5대 4 팽팽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민주당이 완전히 승리한 것이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론 보면 민주당이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했던 검수완박법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5대 4도 그렇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법사위원회의 어떤 패싱, 안건조정위원회에 있어서 민영배의 유장탈당, 쪼개기 회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죠. 헌법 법률 위배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주도한 게 누구죠? 그건 민주당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이 사실 절차 위배했기 때문에 이게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일반 대법원이랄지 그런 데서 판결을 했다고 하면 이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일반 판결과 달리 일종의 이제 정치기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론도 중요하지만 기각이나 각하라는 결론도 중요하지만 이유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유에 있어서 어떤 법사위원회의 어떤 질의, 토론, 심의 이것을 갖다가 완전 무력화시킨 것은 민주당 아닙니까? 네. 그럼 사실은 반성을 하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래서 제가 좀 헌법재판소에 대해 아쉬운 점은 헌법재판소는 그전에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소극적인 결정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법사위원회 관련해서 유장탈당이랄지 본회 회기 쪼개기 이런 게 문제를 제기해서 무효라고 했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재판관들도 상당히 어떤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이걸 해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국회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유법적인 행동, 이런 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헌법재판소가 저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국회에 대한 눈치, 또 한쪽에서는 국회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자, 방금 김광삼 변호사와 비슷한 발언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정말 어이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심의 표결권의 침해는 인정하지만은 법안은 무효가 아니라는 그런 아주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계속 주장해 오던 편향된 시각을 가진 그 헌법재판관들,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만 임명했던 그것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재가 내린 판단은 저는 판단대로 존중하고요. 헌 대표께서 뭐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쓰셨던데 저는 그런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고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들이 결국 2030을 국민의힘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다. 자, 그런데 반대로 민지숙 기자,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환영하는 목소리, 더불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사퇴, 탄핵 얘기가 계속 나와요.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어제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이 사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 이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사탕을 뺏긴다고 시비를 걸고 다니는 어린 장관은 혼을 내줘야 한다. 탄핵이 답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민주당의 이런 발언들은 한동훈 장관 뭐 입장이 있어요? 네, 한동훈 장관 오늘 오전에 짧은 입장문을 하나 냈습니다. 민주당은 입버릇처럼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다.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하게 응할 것이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지난해에도 한동훈 장관은 탄핵에 당당히 임하겠다. 평가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신경미 의원님, 민주당에서 실제로 탄핵 발의까지 가능할까요? 그건 한동훈 장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달려 있는 것은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다른 야당들이 어떤 평가를 하느냐에 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저께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서로 아전 인수로 여야 한동훈 장관 지금 끌어가고 있거든요. 네. 서로 자기들의 유리한 결론만을 놓고 잘했다. 또 상대방을 비난하는 결론에 대해서는 이거 지적했지 않느냐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어저께 국회 법사위 절차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헌재가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국무위원이 내놓은 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각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처신을 해라라고 경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뭐 5대4로 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면은 뒤집을시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각자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반성을 하고 여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대를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전부 다 해당자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아하.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가면 한동훈 장관 탄핵한 민주당이 발의할 수 있고요. 다른 야당이 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앞으로의 방향, 특히 시행령으로 해서 원복을 해보겠다라는 것을 계속 끌고 나가면은 이 헌재 결정이 이 일의 마무리가 아니고 이 일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신 의원님, 방금 전에 신경민 의원이 시행령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일각에서는 법무부에서 이 시행령으로 인해서 검수 원복 다시 돌려놓겠다 이런 예측 나오거든요. 이 시행령 안에 뭐가 있길래 그런 거예요? 지금 시행령은 어떻게 보면 참 이걸 앞뒤를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원래 이 검수 원복이란 이 법안을 누가 만드는가?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이 그 법안을 만들고 끝에 등자를 집어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이렇게 제한적 열거를 했으면 되는데 그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이렇게 말했으면 그 등자에 따라서 그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법무부는 당연히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패 범죄라는 게 그게 권익위 위에서 부패 범죄 종류를 쭉 나열하는데 그 안에 부패 범죄의 지금 검수 원복이라고 말하는 시행령 안에 있는 범죄들 들어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 옛날에는 마약을 하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과 공급자를 처벌하는데 마약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장사를 하는? 그건 경제적 이익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약을 팔아서 경제적 이익을 얼마만큼 취득할 것인가의 목적이 마약 범죄의 첫 번째라면 당연히 마약 범죄 경제 범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사의 범위에 집어넣고 그 여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검찰이 그 수사를 집어넣고 분명히 국민들의 편익을 정진시켰어요. 보이스피싱 조직 동부지검에서 잡았고 그리고 또 마약 수사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검사가 수사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피해가 끼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법안이 잘못된 거죠.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생각하면 제 주변에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경찰 너무 훌륭하고 굉장히 좋은 조직입니다. 근데 경찰한테 수사 맡길래 검찰한테 수사 맡길래 검찰에게 수사 맡기자고 이야기를 해요. LH 사건에서도 검찰이 수사하라고 민주당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의 편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시행령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법령에 따라서 시행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드리고 10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탄핵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4명 다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에 대해서 인용 판결했고 그 각하 결정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했다는 그 인용 판결을 받은 4명의 헌법재판관도 똑같이 탄핵해야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자기 권한에서 그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그게 탄핵이 되면 그게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법률상 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고소하고 난 다음에 각하당하는 사건 전부 다 잘못됐다고 볼 수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탄핵이란 단어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후폭풍이 몰릴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수께서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보죠. 이번 헌재 판단으로 인해서 주목받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탈당했던 민영배 의원. 자, 헌재 판단 나왔으니까 이제 복당하나요? 네, 민영배 의원 본인은 일단 당이 원한다면 복당의 의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민주당 여론도 나쁘지가 않은데요. 그동안 꼼수라는 식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법안 통과를 위한 결단이었다고 새로 평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얘기해봤는데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에 후폭풍이 상당히 거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일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저희가 관심 가지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